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경제입니다. 동학개미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최근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3100에서 3200포인트 사이에 개인 묻지마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었거든요. 특히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는 기술주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짜여져 있다 보니까 금리 상황 변동에 따른 영향을 기술주 중심이 직격탄을 맞았고, 그래서 지수 하락폭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워낙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증시가 조금이라도 조정받으면 수천억 대의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증시를 떠받들고 있다는 부분이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정은 기회다 보면서 내가 보유한 주식에 강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시간을 활용하는 전략들이 이제 널리 알려진 것 같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의 역할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성장할 기업의 장기 투자, 숫자를 보지 말고 기업의 사업을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업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라, 이 조언을 따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꿈꾸는 모습이 EBS에 나왔던 택시기사, 삼성전자 주식 20년 동안 사모으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신 분, 이분처럼 되는 게 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장기적으로 사업의 비전을 보면서 투자하는 거 분명히 좋은 방식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오늘 좀 주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종목을 선정할 때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주식을 고른다는 부분이죠. 투자 기업이 참여하는 시장 성장 가능성에 크게 집중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각광받는 시장이 바로 전기차 시장이죠. 누가 봐도 시장이 확대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배터리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동학개미에 참여하신 분들도 배터리주에 많은 투자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또한 바이오주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왜냐,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앞으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시장은 크게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절대 손해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생각을 우리나라 기업만 할까요? 그럴 리가요. 다른 국가 기업들도 뛰어들죠. 대한민국 기업이 그 성장하는 시장을 독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될 것이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예요. 자, 2010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호황이었습니다. 2010년 코스피 21% 상승을 하면서 급등한 장세를 보여줬죠. 그 당시에 주도주가 차화정이라는 주식이었습니다. 자동차, 화학, 정유 기업이 많이 올랐죠. 또한 삼성전자 역시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액 154조 원을 기록했거든요. 이 당시에 스마트폰 사업부가 정말로 잘 나갔습니다. 포스코도요, 2010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그 이후 10년간 장기 침체를 겪게 됩니다. 화려했던 주도주 차화정 시총 3년 새 40% 감소라는 2014년 기사 보이시나요? 왜 이런 기사가 나왔냐? 주가가 크게 조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010년, 2011년에 주가가요, 최근에 들어서야 겨우 회복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는 그나마 양반이에요. 롯데 케밀카 같은 경우는요, 아직도 그 주가 근처도 못 갔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그나마 50만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최근에 30만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이것도 본인의 자력으로 인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량 조절에 들어가면서 그 수혜를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태양광 모두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주가가 큰 약세를 보였어요. 4만원대까지 갔었던 LG 디스플레이는요, 2만원대까지 전후로 넘나들면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죠. 왜? 결국에는 치킨 게임에서 승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OCI 역시도요, 태양광으로 60만원대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10만원 이하까지 떨어졌었죠. 왜냐? 결국엔 이것도 중국 기업과의 치킨 게임에서 못 버텼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때 2010년에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주가가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분명히 커지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점유율과 이익이 낮아지면서 주가도 상승하지 못하고 장기간 침체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면요, 어떤 주식을 골라야 하는지 보여요. 새로운 경쟁업체 유입이 쉽지 않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과거에 치킨 게임 한번 크게 하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는 시장에 진입할 기업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중국에서 한번 들어오려다가 손해만 보고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갈등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기업이죠. 5G 스마트폰 반도체 후발주자를 미국에서 강한 규제를 통해서 차단시켜 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새로 진출하는 시장 역시 계속 성장세가 확대되는 상황이죠. 해외, 특히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기업을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기왕이면 과거에 치킨 게임을 심하게 하면서 경쟁이 끝난 업종이 더욱더 좋겠죠. 최근 주식시장에는요, 꾸준한 성장세를 기대하고 높은 주가가 책정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배터리 시장, 또한 쿠팡에서도 이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롯데, 이마트 합쳐도 시총 10조가 안 되는데 100조 가치를 평가받은 적이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당장 배터리 시장만 보더라도요, 물량 경쟁을 우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기업과의 경쟁을 가장 우려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바로 이 물량 경쟁을 통한 저가 공세 부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기술 경쟁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장 참여자가 얼마나 확대되는지도 같이 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차피 전기차 세상 올 건데 장기적으로 묻어두자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공급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쿠팡도 볼까요? 자, 쿠팡은요, 통합물류센터의 대규모 투자로 100조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남보다 빨리 한꺼번에 배송하는 이 장점으로 단숨에 이커머스 선두업체로 돌아섰는데, 이것이 과연 후발주자와 절대적 격차를 벌일 수 있는 요소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당장 네이버와 신세계가 연합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은 11번가와 손을 잡고 한국에 상륙을 하고요. 자, 후발주자였던 롯데마저도 본격적인 시장 참여를 선언을 했습니다. UMF나 티몬 모두 다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 10조 투자에도 10배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주식이 담겨 있으신가요? 물론 많은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서 좋은 주식 담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주식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량 우량주 중식 그리고 성장세를 동반한 주식으로 차곡차곡 포트폴리오 잘 쌓으신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과연 미래의 성장성만 있는지, 기업 간 경쟁도 고려해서 넣으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과의 경쟁을 지속하고 있는 산업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과 좀 다른 방식으로 산업이 많이 접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 주도하에 전폭적인 지지하에 저가 공세를 진행을 하면서 생태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주의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장 다음 달의 주가는 예상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중국 기업과의 경쟁 이후에 좋은 예우를 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